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교과서 삼아서 서의사들도 설복시킬 수 있는 사암침법 티칭 매뉴얼을 공유하는 시간. 지난 시간까지는 제19장 종착문을 함께 토론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결 제18장 조잡 애기문. 조잡은 배가 고픈 것도 같고 쓰린 것도 같아서 명상을 할 수 없으며 속이 더부룩한 증, 비정격이 제시되어 있고요. 2번 애기, 개트림, 트림하는 증이니 목에서 객 소리가 나면서 위에서 기체가 입으로 올라오는 증. 조잡, 사암도인께서는 조잡 이 증을 비정격서 하셨는데 지금 녹화하는 날짜는 이민년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특집으로 엮었습니다. 2022년 이민년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송년 특집. 멀리 해외에서 온 질문,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송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비정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해외 한 시청자님께서 비장의 소화 기능에 대한 의과학적인 근거를 보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이 주 질문이었거든요. 이걸 함께 토론합니다. 물론 우리 방송에서는 비장의 소화 기능에 대해서 수차례 자주 언급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동의학 이해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송년 특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과연 비장은 소화 기능이 있습니까? 질문자 보고 계시죠? 질문자를 포함해서 외국에서 침구사 면허를 득하신 분들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침구과 대학에서 침구학을 공부하실 때 그 커리큘럼에 따르면 비장은 소화기관이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즉 내경에서는 비장은 소화기관이다. 그리고 수많은 동의학 고전들은 역시 비장은 소화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장은 면역기관이다. 이것까지 가르칩니다. 비장은 면역기능도 있다. 물론 어떤 나라들 사이에서는 비장의 면역기능에 대해서는 보다 적게 다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발전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는 대학에서는 비장은 소화기관이요 면역기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한의학자들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침구사 면허를 득하신 분들, 비장의 소화력에 대한 의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비장의 소화력에 대한 의과학적인 근거, 오늘 특집 시간에서 완벽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동의학의 장보론의 비장은 서의학에서 보는 비장 기능과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비장의 소화력에 대한 의과학적인 근거는 동서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서의학자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황제내경에서 왜 비장을 소화기 기능이 있다 라고 말했는지 서의학자들이 오히려 더 잘 압니다. 하물며 사암침쟁이가 완벽한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암침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마련한 특집입니다. 도서출판 정담사간 한의학 대사전에 보면 비장은 오장의 하나 중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음식물을 소화하여 영양물질을 온몸에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비장은 위장과 함께 음식물을 소화하여 정상적인 생명활동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온몸에 공급한다. 옛 의학서에는 비주운화 후천지본이라고 했다. 비장은 음식물을 소화하여 영양물질을 온몸에 공급하는 기능을 한대요. 비장은 위와 함께 음식물을 소화하여 정상적인 생명활동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온몸에 공급한다 했어요. 의과학적인 근거 무엇입니까? 비장의 소화 기능 관련 의과학적인 해설을 한 최초의 동의학자, 즉 황제내경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동의학자들 중에 의과학적으로 비장은
소화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을 증거한 첫 번째 인사가 염원 선생입니다. 1900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작고하신 근대 중의학계 석학들 중에 한 분. 참고로 당종해, 운철초, 유견래, 염우원 이분들이 중의 과학화 운동을 선도하신 분들이거든요. 진보학자들이었어요. 이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중의학의 토대가 완벽하게 구축된 겁니다. 그런데 염원 선생은 원래 서의학자였어요. 그러다가 중의학자로 전향하시고 그리고 상한론 해설의 대가가 되십니다. 이분이 1939년에 발표한 상한론 신의라는 책에 보면 양명병 제강 설명에서 상약 위장 계통에는 직접 소화를 시키는 것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장기가 있는데 병합해서 하는 말이므로 신구학설 증상을 밝혀보기로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장과 위장 사이의 소화 기능, 연계 기능을 설명하십니다. 중약 위장의 소화는 직접 비장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으며 비장은 위장이 소화를 시킬 때는 수축작용을 하며 비장 자체의 혈액은 위저의 혈관과 얽혀 있으므로 전량을 위저에 수주하고 한편으로는 심장에서 취급해와 도토리의 급통과 비슷한 것이 있어서 위저의 혈관과 통한다. 즉 내경에서 이른바 비장의 대략이며 위장이 비혈의 수주를 얻으면 위장의 열력이 증가하여 점액의 분비가 왕성해지므로 부숙하는 힘이 더욱 많아지는데 이 열력이 곧 한의가 말하는 위양이다. 비장의 소화 기능에 대한 의과학적인 고찰. 그러면 염원 선생은 무엇을 보시고 그런 주장을 하셨을까요? 염원 선생의 주장을 입증하는 한 논문에 주목했습니다. 비장은 소화 기능이 있습니까? 비위 조직의 의학적 역사, 계통 발생론과 발생학적 발전이라는 논문은 황제 내경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비장과 위와 비장 사이에 연계된 소화 기능을 문헌적으로 고찰해보고 그리고 임상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여러분들도 열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 이 주소 지금 스탑 시켜놓고 이 주소를 그대로 써서 구글 검색으로 치세요. 그리고 뭘 고민하세요. 그냥 한글 번역기 돌리세요. 구글 번역기 우측 상단에 보면 번역 클릭 한글로 번역해서 보세요. 염원 선생이 말씀하셨던 그 비장은 소화 기능이 있습니까? 역사적 고찰 그리고 실험적 증거. 연구 배경. 비장이 림프 혈액 기관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수세기 동안 소화 기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화기의 조절, 분비 및 흡수 기능에 대한 개념은 주로 위와 비장 사이에 가정된 연결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동의학에서 말한 내경에서 말한 위장은 비장과 연계되어 있고 비장은 위장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 둘의 관계에서 비장이 주된 역할을 한다. 비장이 소화력의 대장이다 라고 증거했는데 내경 그리고 수많은 동의학 고전에서는 그런데 일단 연구 배경에서 논문 발표자는 이 개념은 주로 위와 비장 사이에 가정된 연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논문의 요약. 비장에 소화 기능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 논문은 비장과 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문헌을 검토합니다. 비장과 위장 관계에 대한 역사적 의학관과 17세기, 18세기의 소화 기능을 포기한 이유를 고찰한다. 그런 다음 비장 시스템의 재발견과 현재의 지식 상태, 즉 해부학적 기원, 가변성, 혈역학 등을 검토하고 비장 및 위 시스템의 계통 발생학적 및 발생학적 발달 측면에서 제시한다. 핵심 메시지.
비위동맥과 비장위정맥은 비장과 위실질, 즉 위조직을 직접 연결하는 문맥을 형성한다. 이것이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방송에서 수없이 강조한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의학사에서 비장이 소화 시스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의학계의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동의학의 장부 가르침은 비장은 위, 즉 스토막과 기능적 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의학의 비장이론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큰 그물로 위와 연결되어 있는 비장은 위, 즉 스토막에 있는 과도한 수분을 끌어당긴다 하였고, 그리스의 의사 갈레는 위와 비장 사이의 그물 모양의 연결을 짧은 혈관으로 묘사했습니다. 서의학의 비장이론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학파들에 의해서 비장과 위 사이에, 위와 비장 사이에는 큰 그물망의 혈관이 있다. 옳게 본 거죠. 옳게. 철학자들도 옳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의 의사 잔 디 웨일은 결찰 실험을 통해 대동맥에서 비장으로의 동맥 혈액 공급과 간 문맥을 통해 비장에서 간으로의 정맥 배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간 문맥 시스템을 정확하게 묘사한 건 17세기에 네덜란드의 닥터 잔 디 웨일이 발견했다. 그런데 이 논문으로 인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 그리고 동의학에서 말한 비장은 소화 기능이 있다, 이게 부정되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세기, 18세기에 비장의 소화 기능을 포기했다, 즉 부정했다라는 내용이 이겁니다. 연결해서 읽어드립니다. 네덜란드 의사 잔 디 웨일은 결찰 실험을 통해 대동맥에서 비장으로의 동맥 혈액 공급과 간 문맥을 통해 비장에서 간으로의 정맥 배수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비장은 위장 재흡수 및 분비 과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장은 소화기관이 아니라 순환기와 연결된 혈액의 기관으로 이후 혈역학적, 면역학적 기능과 관련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잔 디 웨일에 의해서 비장은 소화 기능 없어.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플라톤도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보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 잔 디 웨일에 의해서 17세기 초에 이 소화 기능이 부정됩니다. 아니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즉 이전 슬라이드에서 읽어드린 것, 비장과 위장 관계에 대한 역사적 의학관과 17세기, 18세기에 비장의 소화 기능을 포기한 이유를 고찰해 보니까 이 네덜란드의 잔 디 웨일이 간 문맥을 정확하게 발견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위, 비장, 소장, 대장 등의 정맥은 간 문맥과 연결되어 있다. 간 문맥계의 정맥을 통한 영양분도 모두 간으로 유입된다. 일단 아주 짧게 요약해드리면 위, 비장, 소장, 대장 등은 모두 큰 그물망으로, 별이강 그물망으로 간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간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비장이 중간에서 인터셉트 하듯이 위장의 영양물질을 끌어당길 수 없다. 모두 간으로 가는데 비장이 무슨 소화 흡수 역할을 해. 이 네덜란드 의사가 말한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17세기부터는 비장 소화 기능 없어. 그런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알고 보면 똑같은 것을 본 건데 왜 이렇게 주장이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반전이 생깁니다. 네덜란드 잔 디 웨일에 의한 이 논문을 근거로 비장 소화 기능 없어 한 것이 오히려 재부정되는, 오히려 소화 기능 있어, 이것을 증거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이러한 전환을 고려할 때 비장과 위 사이의 혈관 공급 문제가 20세기 말에 다시 한번 수정된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사체의 해부학적 검사에서 발견되지 못한 것이 비장 수술에서 재발견되었습니다. 비위 혈관의 재발견. 1979년에 외과 의사 앤디 페트로이아노는 비장 절제술을 시행하는 동안 비장 혈관을 결찰한 후 비장이 예상만큼 청색증으로 변하지 않고 붉은색을 유지하며 비장 상부 극에서 혈액이 공급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상부 비장 조직과 위 하부를 연결하는 비장 인대 내부의 작은 혈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위체예요. 상부 극, 중부 극, 하부 극, 즉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된 세 개의 폴이 있는데 이 폴들은 각각 위체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 녹색 부분이 인대예요. 인대.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잔디 웨일도 그들은 이 인대 속의 혈관을 못 본 거야. 그걸 못 봤다고. 인대 속에 이와 같이 정맥 그리고 동맥혈이 감춰져 있더라. 이걸 페트로이아노가 최초로 발견한 거예요. 네덜란드 의사 17세기에 발표한 논문에서 간 문맥을 최초로 이름을 지어요. 리버 포털 베인이라고. 그런데 그는 사체 해부를 통해서 확인한 것.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체 해부를 통해서 이걸 확인한 것. 그러나 페트로이아노는 생체 수술 중에 얻은 지식이다. 살아있는 사람 몸에서 그것도 비장과 위 사이에 연결된 인대 속의 혈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발견이었던 것이죠. 페트로이아노의 발견. 위와 비장 사이의 이 혈관은 최대 14개의 섬세한 소동맥과 세정맥으로 구성되며 비위 인대 내부를 통과합니다. 현미경 및 신티그래픽 연구에서 페트로이아노는 비위 세동맥이 조직 내 소주 동맥으로 시작하여 위 저부에까지 이어져 위 점막 하층에 도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반면에 위 점막하 세정맥은 정맥을 형성하여 위에서 흘러나와 비장 조직에서 끝납니다. 세동맥은 비장에서 위의 흐름을 따르며 이는 비장 동맥이 위 점막 하층으로 배출됨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맥의 흐름은 위 비장이며 이는 위의 정맥이 비장 조직을 향해 배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략적 흐름은 질병의 경우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맥압 항진증이 비장 내부의 정맥압을 증가시키면 위비장 정맥의 흐름이 반대로 역전되어 비위정맥이 되어 위저부의 정맥 우려를 일으키고 식도 정맥류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 생리적 흐름은 비장에서 동맥혈이 위장으로, 위장의 정맥혈은 비장으로, 비장에서 간으로. 이것이 정상 흐름인데, 그런데 이 생리적 흐름은 질병의 경우 그 흐름이 역전된다. 예를 들어서 문맥압 항진증, 리버 포털 베인 하이퍼텐션, 간 문맥 고혈압이 발생하면 간 문맥의 정맥혈들이 역류하잖아요. 그 중에 비장 내부의 정맥압을 증가시키면, 즉
이것을 동의학 용어로 말하면 흉협고만이요, 서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엔라지 스플린 해서 비장 종대를 일으킨다. 비장이 왜 부어요? 간 문맥이 역전해서 정맥혈이 간에서 비장으로 많은 부분 역류되니까. 그러면 소장 대장으로 역류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 상한론에서 말한 도액승기탕증, 그리고 금계요렉에서 말한 계제복용환증에 보면 복부를 잘 안차려 보면 우들우들 만져지는 게 있다. 이것을 가리켜 소복급결이라 한다 그랬는데, 우리 방송에서는 두 가지 병리학적 현상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 간 문맥이 역류해서 소장 대장에도 역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컨제스천, 인테스티널 컨제스천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장 대장에 정맥 우열이 생긴다. 그걸 동의학에서 상한론에서는 소복급결이다 한 거예요. 물론 또 하나, 림프절 비대도 소복급결의 하나의 현상이지만 어쨌든 비장과 관련해서 보면 간 문맥이 고혈압이 생기면 역류 현상으로 비장의 정맥압도 증가한다. 그러면 위에서 비장으로 흐르는 비장 정맥의 흐름이 역전되어서 위 정맥 우열이 생기고, 그리고 연계된 식도 정맥류가 생긴다. 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비장에 캡슐, 즉 외피가 있고, 외피 내에는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어요. 비장의 소기관, 그 중에 소주, 이게 소기둥이에요. 소기둥 양 옆으로 보면 말초동맥, 말초정맥이 있죠. 그런데 평소에 음식이 위로 들어가지 않아도 비장에서는 동맥을 흘려보내준다. 비장이 공급한다. 그런데 염원 선생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체는 더 많은 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장은 또 하나의 혈액 저장고이기도 하잖아요. 비장 동맥혈을 많은 부분이 위체로 옮겨간다. 그러면 위에 열력이 생긴다. 그리고 그 동맥, 즉 위장의 입장에서 받은 동맥피는 결국 정맥피가 되죠. 그 정맥엔 위체가 흡수한 영양물질이 스며들어요. 그것을 다시 비장으로 보낸다. 그러면 비장은 간으로 그것을 보낸다. 비동맥은 위체로, 위정맥은 비장으로, 비장정맥은 간으로.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소장정맥, 대장정맥, 장간막정맥, 간으로 가요. 즉 간문맥 시스템에서 전부 간으로 유입돼요. 위식도 정맥, 좌우측의 위정맥은 비장으로 들어가서 비장정맥이 돼요. 그리고 이 비장정맥은 간으로 유입돼요. 그러니까 동의학에서, 아니 염원 선생께서 정리하신 것, 위체에 비장이 혈을 쏴주면 위체가 풍선처럼 부푼다. 열력이 생긴다. 이것이 비장이 소화력을 주관한다는 의과학적인 해부생략적인 근거다. 위체가 비혈의 수질을 얻으면 위체의 열력이 증가하여 점액의 분비가 왕성해지므로 부숙하는 힘이 더욱 많아지는데, 이 열력이 곧 한의가 말하는 위양이다. 비장 동맥은 위를 부풀려 위양을 고취시킨다. 해외 시청자님의 질문, 비장의 소화 기능에 대한 의과학적인 근거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잘 보셨죠? 이러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동의학을 입증하고 또 삼침법을 증거하는 겁니다. 비장의 소화력에 대한 의과학적인 근거, 송년 특집으로 엮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민년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부터 실질적인 2023년이 시작되지요. 2023년에도 삼침법TV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송년 특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